안녕하십니까. 박준섭 변호사입니다. 올해 통계청은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20년 전에 비해 50%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3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지난해 초, 중, 고 사교육비는 27조 9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이 사교육비 문제가 주택 문제와 함께 저출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사교육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부모들이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에 목을 매기 때문입니다. 19살에 대학 입시를 통해 이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학습 등 치열한 입시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돈도 1년에 약 30조 정도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 이후에 교육에 투자되는 돈은 OECD 기준으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고도의 난이도를 요구하는 학문을 배우지 않는 시기에는 너무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난 다음에 성인이 되어 정말 비용을 많이 들여 연구비나 실습비를 사용해야 할 시기에는 국가적으로 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자원 배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육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소위 특정 대학 위주로 학벌과 학맥이 형성되고 기업과 공직사회, 학계 등 모든 주요 자리와 기회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행학습이나 좋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했느냐가 결정적인 기준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들이 진짜 인재인가 하는 의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는 국가가 진짜 인재를 잃어버리고 만들어진 인재와 함께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잘못을 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소위 학벌에 의하여 적은 수가 인재로 확정된 이후에는 그들에게는 너무 관대한 평가가 그 인재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너무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 방식의 개혁이 백약이 무효입니다. 학벌을 위한 입시제도 앞에는 어떤 교육개혁 정책도 결국 무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만 해도 대학을 입학하는 때를 기준으로 30% 정도를 인재로 여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살의 때에 인재로 여기는 범위가 1%에서 4% 정도로 너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19살의 시기에는 인재의 폭을 넓게 모아주고 후에 여러 번 평가하여 솎아내는 방식으로 인재를 발굴하여 국가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스카이 중심으로 굳어져온 기존의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주요 15개 대학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면서 인재의 폭이 더 넓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주요 대학, 지방국립대, 지방거점대 등 어느 정도의 범위의 졸업생들에게는 국가의 인재로 인정하고 인재를 무차별하게 대하기로 하고 추후에 여러 번 다시 평가하기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법률도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학과 대학의 학과마다 수준의 차등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국가가 대학에 예산을 투입하여 앞서 말한 대학의 범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대학 교수나 연구시설, 연구자금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이 대등한 수준의 대학군을 형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로 그 대학들이 대등한 수준으로 되는 것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국립대 중심으로 대학들이 서열의 차등이 없고 대등한 수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며 특정 졸업장이 특정의 학벌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더 많은 상황이어서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 방향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앞으로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고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시대의 임무입니다. 감사합니다.